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요약집 526페이지죠. 예.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당사자 신청의 종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요거 생각나죠. 당사자 신청 원칙이에요. 둘이 가면 뭐예요? 이게 공동 신청이죠. 자, 예외적인 측면이 뭐예요? 단독 신청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원칙이에요. 예외. 왜 예인데 그 뭐예요? 요거죠. A적 측면은 애우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근데 뭐 너무 많아서 애울 수는 없고요. 그러면 거기 밑에 52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뭐예요? 가로 2번에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단독 신청은 주로 한 85%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거기 방주에다 이제 이렇게 써서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이런 것들.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 등기라고 한번 써봐요. 자, 이런 것들이겠죠. 주로 이제 표제부 등기라든지 등기 진정성 보장,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자, 이런 초점에서 좀 맞춰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 세 가지를 써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표제부가 뭐예요? 사실의 등기죠.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을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죠.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아주 좋아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멸실 등기 그랬더니 권리 이러면 돌아버립니다. 이제 사실적 측면이니까 뭐 이쪽 표제부 등기죠.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거든. 결론적으로 누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표제부 문 닫아야 되겠죠. 문 닫으면 뭐의 등기가 어떻게 돼요? 폐쇄가 되죠. 폐쇄 등기는 뭐예요? 몇 년? 연구 보장. 이렇게 틀만 잡아놔요. 그러니까 공시법령은 너무 안 해서 그래요. 특히 등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여기에, 여기에 있어요. 정상이 보여요. 정상이. 지금 정도, 지금 막 올라오면 이제 정상 정도에 올라오면 점수가 안 떨어져요. 특히 등기 파트는. 근데 여기가 못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공시법령은 뭐가 있어요? 끝이 보여요. 끝이 보여요. 그 끝이 언제냐? 9월달이에요. 9월달. 7, 8월달 문제 풀고 9월 초에 이제 딱 문제 풀고 나면 아 등기가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해주셔야 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공법 10시간 하는 시간에 5시간만 좀 공시하고 세법 투자를 해봐요. 그러면 공시가 많이 맞아요. 공법이 많이 맞아요. 공시세법이 더 만점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멸실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몇 개월이에요? 1개월이죠.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하잖아.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등기법.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은 몇 개월에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는 그럼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여기 쓸 필요도 없이 대표적인 이제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이구나.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그럼 수용 등기예요. 자, 수용 등기는 그럼 무슨 성이 확보돼? 수용은 국가가 하죠.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보장. 자, 여기가 집이 있다. 집이 있다.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B와의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예요?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요? 없죠. 무슨 등기? 상속 등기가 되네. 그럼 상속 등기는 누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죠. 그런 건 하나도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등기 진정성 보장과 관련돼서 약간의 또 알파가 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판결의안 등기거든. 판결의안 등기는 진정성 보장 플러스 뭐 알파가 하나 더 붙어져야 단독 신청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판결의안 등기가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에서 판결의안 등기가 무슨 뭐예요?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헤쳐나가자고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없는 동그라미 쳐놓고. 자, 기억에 대해서 대충 공부한 사람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인 인자예요, 될자예요?
del자에다 델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것도 장난치는 분들이 꽤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집이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근데 봐봐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가, 자, 말소를 했다고. 그러면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 걸리죠. 근데 말소는 걸린데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포인트지 말소가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1번 리언 읽어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등기죠? 말소 등기.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우리 매번 했던 거.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옥녀를 이 다해로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등기죠? 개명 등기죠. 그럼 거기 직업 봐봐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해당 권리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 명인이 하는 거죠. 자, 부동산 변경 경정인네. 부동산의 그랬으니까 이게 떠올라야죠. 여기 뭐예요? 요거 뭐예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미음의 부동산의 멸실 등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이제 동떨어진 거 뭐예요? 약간 등기 진정성 보장 플러스 뭐가 있죠? 알파. 그게 뭐예요? 오른쪽 판결이 한 등기야. 그래서 판결이 한 등기가 이게 골칫덩어리라고 이게. 자, 그러면 판결이 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건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셔야 돼. 이 판결이 한 등기가 무진장 또 생각을 안 하면 어려운 파트가 바로 판결이 한 등기예요. 그 판결이 한 등기에서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또. 자, 판결은 그러면 판결이 한 등기는 어때요? 누가 내려줬어요? 법원이죠. 무슨 성이 확보돼서? 진정성. 그러면 등기 진정성 써봐요. 진정성 플러스 등기 진정성도 보장되어 있지만 요거까지 더 갖춰야 돼요. 알파가 뭐냐? 이게 강제 집행력이야. 강제 집행력. 오른쪽 판결이 한 등기 옆에다가 딱.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결이 한 등기는 등기 진정성 보장 플러스 뭐야? 강제 집행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요 판결문 자체에서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니, 잘 생각해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강제 집행력이 있는 판결. 이행 판결이지.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뭐예요? 이게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단독 신청. 이행 판결은 봐봐. 이행하라고 판결을 하니까 강제 집행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집행면을 따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확인 판결은 확인만 해놨잖아요. 그러면 바퀴가 굴러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확인 판결은 뭐까지 받아야 돼? 나중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성 판결은 그렇죠. 형성만 해놨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행 판결에 한해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우리가 이제 이행 판결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2단.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상 무슨 신청이다. 단독. 우리 기본서에서 2단이라고 숙제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2단이라고 해놨는데 2단이 뭔지를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또 하나 생각을 해요. 자, 생각을 하면 외울 게 적어져요. 근데 생각 없이 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럼 판결에 한 등기. 자, 판결서는 누가 대줘요? 성사한자 대주잖아. 그러면 성소한 요 옆에 등기 권리자라고 써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여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한 자만이 일단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다시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확정 판결이어야 돼. 확정 판결. 자, 확정 판결 중에서도 이제 확정 판결이 뭐예요? 이행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뭐예요?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행 판결이 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단독이네. 그러면 확인 판결은 이게 공동 신청이죠. 공동. 형성 판결도 공동이 돼요. 근데 여기 형성 판결에서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널리 이야기했던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도 뭡니까? 사실 이것도 이럴 것도 없어요. 생각하면 나와요. 생각하면. 한번 공유물 분할 판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죠. 자,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은 뭐예요? 2분의 1이라고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2분의 1이겠죠. 근데 A가 5분의 4라고 우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분의 1이죠? 5분의 1. 한 판 가서 붙어요. 이게 어디 가서? 법원. 그래서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법원 가서 이제 한 판 붙으니까 판결서에 뭔가 나오겠죠. 판결서에 누구 지분 나와요? A 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B 지분 나오겠죠. 그럼 판결서에 뭐 누구 지분도 있어요? A 지분, B 지분 다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돼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지난달에 거기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예요. 단독 신청.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봅시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봐봐요.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성사했어요. 성사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그럼 5분의 4죠. 패소하면 2분의 1.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사한 자도 가능하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이렇게 이제 올려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사한 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패소한 자는 그러면 언거일까요? 필거일까요? 필거죠. 성사한 자는 언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읽어봐요. 필거, 언거. 무슨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외울 게 없어. 생각하면 외울 게 없는데 생각을 안 하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외우라고 그럴까요? 빨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빨리.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왔다. 이제 공부했으니까 뭐예요? 공단. 그 다음에 여기 읽어봐요. 2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하나 딱 쳐놓고요. 이제 네 번째. 이제 기판력이. 자,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이 이미 미치는 거거든. 그러면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바로 기판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기판력과 관련돼서 용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판결이 이미 미친다. 그러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뭐예요? 기판력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기판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유물 분할 이제 만약에 판결에 의한 등기를 문제를 딱 풀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이걸 시스템을 머릿속에 딱 구조를 형성해야 돼. 판결에 의한 등기 이제 이 단어를 따랐다. 그러면 무슨 판결에 한해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원칙이죠. A적으로 패소한 자 가능, 불가능, 가능.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제 단독. 확인 판결은 공동, 형성 판결은 공동,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그래서 공단이고요. 패소한 자, 성사한 자 모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자, 그러면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기판력이. 근데 이제 딱 이런 지문에 이제 당한다고 봐봐요. 요 기판력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둬야 될 게 봐봐요. 자, 판결에 한 등기 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가 불필요하다. OX.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잠깐만 봐봐요. 이거 뭐예요? 판결. 이거 뭐예요? 제3자.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를 그냥 만약 이해를 못하면 외워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라고. 그럼 판결 읽어봐요. 무슨요? 기판력. 읽어봐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러면 판결에 의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 판결이라 할지라도 제3자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가 불필요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틀렸죠. 불필요하다. 그런 거 이게 액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을 그러면 이 지문을 뭐 평상시 외우라고 그러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달하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요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자, 현재 가면 자, 가지평선거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X. 그러니까 요걸 해서 해결하지 말고 정강석처럼 이 1번, 2번, 3번, 4번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판결에 한 판결에 있어서 가지평선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요 가짜가 무슨 가짜야? 임시 가짜냐. 여기는 무슨 판결이야? 확정 판결이고. 그러면 가지평선거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만약에 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공정성세한 등기. 자, 공정성세한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공정정서는 읽어봐요. 무슨 성은 확보돼서 진정성 뭐는 없어. 강제 집행력은 없다고. 그러니까 공정성세한 등기는 단독 공동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이제 요 네 개가 줄기가 한 잡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거예요. 요 네 개를 딱 틀을 잡아서 문제를 피고 나갈 거예요. 요 네 개를 딱 틀을 잡아서 그러면 요 네 개의 틀을 잡아놓고 문제 가서 살살 뭐예요? 응용만 해 들어가면 되거든. 아직 그 써먹을 단계가 못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써먹으면 다 끝난 거지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민법 다들 열심히 해요. 공시법도 열심히 해요. 민법은 알고 있어. 근데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풀이가 안 된 사람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특히 등기법 요 두 과목들은 세 과목이죠. 민법, 등기법, 중개사법 어디 가서 깨져봐야 돼. 문제풀이 가서 깨져야 돼. 깨지면 어때? 무릎이 깨져야 안 깨져? 깨지죠. 반창고 붙여야 안 파래? 붙여. 그러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 어때요? 무릎팍 나오고 갈비뼈가 나오고 다 나갔어요. 왜? 자, 뭐 새벽에 올라오는데 기차 내릴 때 뭐예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는지 그냥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근데 뒤에 아가씨하고 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웃지도 못하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창피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에서 별이 보이더라고. 별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틀을 잡아놔야 돼. 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틀입니다. 지금 뭐 체력이 딸려요 안 딸려요? 딸려요. 그럼 수강생들이 뭐라 그래요 저보고? 뭐 요거 먹고 다니냐고 이야기하대. 삼삼 먹냐고. 삼삼 안 먹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 저도 10월 26일까지 뭘로 버텨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겁니다. 정신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력으로 버텨줘야 돼. 정신력으로. 아니 세상에 공부 뭐 처음 되면한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어제 이제 또 내려갔다 오니까 어때요? 특강하러 내려갔다 왔는데 어제 뭐 토요일날 모의고사 봤더니 형님 봐봐요. 형님 얼마나 열심히 해요. 중개사법 39개 뭐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공시법 32개 공시세법이 좀 떨어지대요. 32개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법 35개 이 사람들하고 대항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 사람은 뭐 낭비야 낭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데 몇 점만 넘기면 돼요? 60점만 넘기면 돼요. 자격증이 뭐 안 나와요? 자격증에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60점만 넣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력으로 좀 버텨주고요. 이제 체력전으로 돌입해서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질질 끌면 안 돼요. 확 조여줄 때가 돼서 평상시에 이제 6월 말까지는 이제 다 주변 정리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보통 일이 아니느냐?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면 또 까먹고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까먹지 않도록 뭘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판결에 한 등기 그럼 봐봐 문제가 이제 나왔다. 판결에 한 등기 그러면 요 1번 2번 3번 4번이 빨리 나와줘야 돼. 나와줘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에다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하러 가죠. 자, 527페이지 기억, 코문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거기에서 포인트는 성소한 밑줄 한번 딱 꺼놓고 방주에 가니까 당연히 봐봐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나 등기 권리자는 단독 신청하거나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판결서는 누가 주기 때문에? 성사한자 대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니은의 판결이 확정되어져. 그러면 거기 밑에다 옆에다 줄 쳐놓으세요. 무슨 선고?
가집행 선고 줄 한번 닦아놓고 그러면 가집행 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거야. 왜?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럼 만약에 이제 신청할 때 판결 정본이 있어야 되고, 확정 증명서를 하나 줘야 되고, 그럼 확정 증명서를 왜 그걸 진하게 해놨을까요? 색깔을 입혀놨을까요? 확정 증명서를 뭘로 장난칠까요? 송달 증명서로 장난치기 때문에. 그럼 송달 증명서가 뭐 중요해? 재심을 하라고 뭐에 너 할래 안 할래 이거지. 그러니까 확정 증명서를 송달 증명서로 장난치니까 거기에다 색을 입혀놓은 거고. 자, 디귿의 이행 판결 이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한번 생각해두고 이제 더 이상 이해가 끝났으니까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그래서 우리 사이비 종결을 뭐라고 그래? 이단 이렇게 되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공동이 단독이. 공동. 원래 형성 판결은 공동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시험장 가서 빨리 풀어야 돼. 읽어봐요. 공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패소한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여기 판결형 등기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확정 시기는 판결 후 10년 줄 서놔봐요. 그러면 10년,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그러면 시효 완성 여부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이 말은 그 밑에다가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딱 써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죠.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가 10년, 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럼 1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끝에 가서 있다 없다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각하에서는 아니 된다. 거부할 수는 없죠. 왜? 10년의 시효를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누가? 등기관이. 그렇죠. 등기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면서 우리가 접근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가 얼마나 골칫덩어리인지 그 밑에 아주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고요. 자, 판결의 종류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없이 동그라미.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 몇 조죠? 187조. 187조는 뭐예요? 바로 형성 판결이 돼.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면 형성 판결의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단독 신청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에 한해서. 그래서 이행 판결 하나 딱 있죠. 그러면 2단. 형진 판결은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공동. 형성 판결도 공동. 형성 판결에서 A가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란 판결에 다 속해. 그럼 그 옆에도 하나 써볼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것도 생각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생각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봐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예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죠.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뭐예요? 이행, 확인, 형성.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뭐가 원칙일까요? 셋 중에. 봐봐요. 이것도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오면 며칠 있으면 까먹는다고. 여기 읽어봐요. 보존이 뭐라고 배웠어요? 처음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읽어봐요. 각고를 최초로 개선한 거잖아. 그럼 대장상 최초의 명인을 뭐 받아? 확인받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존 등기 판결은 무슨 판결이 원칙이다? 확인 판결이 원칙이라는 거야. 확인 판결. 그러면 A적으로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다 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존 등기는 특히 조심할 게 있어. 확인 판결은 두 가지로 나눠봐요. 우리 보존 등기는 몇 종류? 봐봐요. 생각이 없으니까 또 몇 종류인지를 몰라요. 우리 토지하고 건물이잖아. 그래서 보존 등기는 그럼 몇 종류?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럼 봐봐요. 자, 무주 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우주 건물은 누구 거예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하이라이트죠. 우리 보존 등기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돼. 건물주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무슨 판결을 받아? 확인 판결을 받아 보존 등기를 신청해요. 건물주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우리 보존 등기를 늘 조심해야 돼.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걸 틀을 잡은 사람은 이제 봐봐요. 실력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마구 제비를 온 사람하고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한다. X. 확인 판결에 한한 게 아니라 확정 판결에 한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왜? 확인, 이행, 행성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장난이 있고 없고는 이제 기본적인 그러면 요 틀은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의 종류는 뭐예요? 불문해. 다 포함돼. 그러니까 거기 다 뭐라고 써놨어요? 오 나와 있죠. 근데 원칙은 무슨 판결이 원칙이다? 확인 판결. 이렇게 되는.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가다가 토지 하나 주셨어요. 가서 보존 등기해봐요. 안 돼. 무주 토지는 누구 거죠? 국가. 그러니까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자, 그래서 이제 요 우리 판결의 한 등기가 골칫덩어리야. 골칫덩어리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 그냥 뭐야?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하는 재미를 뭐야? 붙여서 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3개월 바짝 조여줘야 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다음 달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보니까 어때? 체력이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 뭐 막 요즘 뭐 청명탕 뭐 침 맞으러 다니고 링기로 맞고 막 다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체력 안배 처음 11월 달 기억나요? 체력 안배 잘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서서히 하면서 예를 하면서 이제 예를 해놨으니까 7월부터 팍 조여주는 거라고 팍 조여.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찔끔찔끔해서는 실력이 안 붙어요. 이제 7월부터 팍 조여줘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저 봐봐요. 그러면 까먹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딱 봤다. 판결의 한 등기. 그러면 여기 딱 세가 네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어렵지. 결론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 등기 진정성 보장 또 강제 집행력 찾아봤더니 이행 판결이 있더라. 2단. 자, 판결서는 누가 대주죠? 생각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에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자, 패소한 자, 가능, 불가능, 가능.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뭐지? 종류? 세 종류. 근데 우리 자 단독 신청 판결은 원칙이 뭐예요? 이행 판결, 나머지는 공동. 근데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자, 그러면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뭐예요? 기판력.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판결의 한 등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요 네 개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부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빨리 풀려면 이제 숙지하라는 거죠. 자, 527페이지 맨 밑에 기출 확인 봐봐요. 기출 확인 있어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이미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공 동그라미 공하면 뒤에 뭐로 가요? 단독 신청 확인해 보면 되지. 그러면 있다 없다까지 확인하자.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제 연습하면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야. 공단 그러면 있다 요 정도.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이 이행을 면하는 판결이 확정 판결인 경우 판결의 확정은 10년이 경과하도 그러면 요걸 딱 되면 우리 등기법은 무슨 심사지? 형식적 심사지. 그럼 10년이 수요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 그럼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예요. 지금 뭡니까? 공시법은 나중에 해서 그래. 자, 그래서 봐봐요. 딱 중개사법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법하고,
그 다음에 세법하고 우리 공시배에서 지적하고 지적 중에 뭐예요? 등기가 마무리거든. 자, 등기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밑져도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요 공부 2차 과목 순서대로예요. 이게 그래서 등기가 제일 마지막이거든. 등기가. 자, 저희가 중개사법 잡고 와요. 공법 잡고 그 다음에 세법 잡고 그 다음에 지적 잡는다고. 근데 딴 선생님이 등기를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등기를 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어렵다 이야기만 하는 거야.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 자기가 일정한 틀만 잡아두면 사실 그래서 시간의 투자가 너무 일천하다라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결의 한 등기 나와요. 오랜만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단독 신청해서 판결의 한 등기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부수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3번에 무슨 성격이에요? 펄괄성격. 기억 뭐가 나와 있어요? 상속, 그렇죠? 상속 등기. 자, 이번에 법인의 합병. 합치니까 어때요? 합병. 그러면 단독 신청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것에 법인의 분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성격.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4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신탁등기 및 신탁말소. 신탁등기뿐만 아니라 신탁등기 말소하는 것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가등기 및 가등기 말소. 가등기 신청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요.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그러면 가등기는 가면 원칙이 공동이네. A적으로 단독 신청 몇 개? 2개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압류는 어디로 가요? 법원 그러니까 무슨 서? 강공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뭐예요? 이렇게. 선생님, 요 등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등기소도 강공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공서가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는 가등기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직접 자기가. 그러면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근데 가압류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 가 이렇게 매트 위반 사이로 2, 5 그렇죠. 그러면 가압류는 그러면 어디로 거쳐서 오라 그래? 법원을 거쳐서. 그러면 법원을 거쳐서 법원은 뭐예요? 강공서. 그러니까 법원이 이쪽으로 알려준다고.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게 하나도 없죠. 생각만 하면. 근데 자기가 생각을 안 하면 외운 게 많은 거야. 생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생각하면 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봐봐요. 생각하다가 몇 문제 풀어야 돼? 40문제 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생각하면 몇 문제도 풀지도 못해. 그러면 어때야 돼? 평상시는 생각, 시험장 가는 석전석결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가압류는 이제 몇 번 경험을 했으니까 가압류는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그러면 거기 옆에 봐봐요. 자, 그러면 원칙은 공동이나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승낙은 왜 정강석가처럼 나와야 돼? 읽어봐요. 승낙. 이거 한번 읽어봐요. 진정성. 그러면 승낙 보면 뒤에 가면 탁 쳐야 돼. 단독 신청이거든. 자, 그러면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았대. 그러면 법원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그거는 한강편 딱 가나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무진장 자주 출제되죠. 요게. 그러면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 그거는 따로 이렇게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지문으로 엄청나게 등장하거든. 자, 이거 생각해 볼까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누가 줬어요? 법원이 저한테 줬어. 제가 그러면 명령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뭔데? 서류잖아. 서류. 제가 명령 정보를 가지고 있죠. 혼자 등기소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면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출제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들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봐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한 등기란 명령 등기다. 어때? X.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정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 정본.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명령만 남겨두는 거로.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란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할 때 그럼 봐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법원이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어디로 갈 수 있어? 혼자 단독. 생각하면 올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번만 연습하면 저절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연습이 됐으면 가등기 가점 명령 나왔다. 읽어봐요. 명하면 뭐예요? 단. 그래서 명단. 자, 이제 속전속결로 시험장 가서는 바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가등기 가점 명령 명단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자, 니은에 가니까 가등기 말소등기가 나오네. 자, 거기 이제 한번 볼까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쥐가 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쥐가 해. 말해.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네. 가등기 명인이 뭘 받아? 성낙. 동그라미. 성낙을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아서. 그럼 성낙을 보는 순간 자기가 이걸 생각하는 거야. 자, 생각해서 여기 한번 봐봐요. 신정성. 뭐요? 단독 공동. 단독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입니다. 6번에 여기 봐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혹시킨다고. 무슨 등기?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단독의 공동이 공동이죠. 원칙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요걸 갖다 붙인다고. 자, 뭐라고 써놨어요? 혼동에 의한 말소 등기. 여기가 포인트예요? 혼동이 포인트예요? 혼동. 그러니까 혼합해서 하나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 혼동이 뭐냐 그랬더니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뭐예요? 1억에 전세권을 설정해놨잖아. 이 사람이 집을 사버렸어. 그쵸?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뭐예요? 두 가지 권리가 혼재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그러면 혼동이한 말소, 즉 전세권 말소 등기를 누가 신청해? B. 그쵸? 그때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러니까 자꾸 이 말소 등기 초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요 말소는 이거예요. 요걸 가지고 말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독 공동. 단독. 세상 살다 보면 뭐예요? 주인이 나쁜 주인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나쁜 주인이 있어. 자, 봐봐요. 요 사람이 그러면 뭐 행방불명 다 안 돼서. 그러면 요 전세권 1억이 등기부에 있어요. 근데 나쁜 주인이 요 주인이 나쁜 주인이라면 봐봐요. 전세권 반환 정서와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뭐예요? 몰래 가서 이 전세권을 말소한 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야. 나쁜 주인이라면 이사 가려고 그랬더니 등기부를 딱 떼봤더니 뭐예요? 등기가 말소가 돼서 그럼 뭐예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잖아. 말소가 이미 돼버렸으니까. 그죠?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비일비재.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말려야죠. 이 사람이 혹시 소재불명, 행방불명이 됐더라도 너는 뭐예요? 이걸 말소하고 싶으면 법원으로 가라는 거야. 법원에 가서 공시재고 절차를 밟아요. 무슨 재고? 공시재고. 공시재고가 뭔데? 칠판에다가 여기 게시판에다 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공시를 해. 그러면 연락이 없어. 6개월이 지나서 권리를 박탈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줘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그게 재건 판결이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절대 얘가 가라 계약서를 이제 못 만들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 밑에 가봐요. 정리해 볼까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소멸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 소재불명 줄쳐놓으세요. 소재불명. 그러면 소재불명 줄쳐놓고 그 밑에 특히 조심해야 돼. 소재불명에 대해서. 소재불명은 무슨 최고만 받아서? 공시최고와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재건 판결. 재건 판결이 뭘까요? 요거. 재건 판결이 이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이것만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거나 이게 무슨 판결이다? 재건 판결이다. 자, 혼동의 권리의 소멸의 경우 단독 신청. 혼동 줄쳐놓을 거예요. 자, 7번에 한번 볼까요? 7번은 공부를 어설프게 하니까 맨날 당하죠. 7번에 대해서. 자, 7번은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방주 여백이 좀 너무 깨끗하니까 한번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지문하고 두 개를 본인이 한번 직접 비교해봐요. 이렇게 해서 나서
자, 맨날 요 두 개씩만 가지고 기억해. 다른 의미도 다르거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뭐야는 소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그쵸? 여기는 뭐 읽어봐요. 소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읽어봐요. 거의에 존재하는 권리. 그럼 지금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걸 물어본 거예요? 뒤에 걸 물어본 거죠. 요걸 물어본 거예요? 저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 그러더라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용연 소용 등기. 그럼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소용 등기잖아. 그럼 소용 등기는 누가 있어요? 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네. 그러면 소용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을 신청하면 그 이에 존재하는 것. 그러면 봐볼까요? 소용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 권리하자를 성계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요 거기에 존재하는 권리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안 하고 공부. 원칙입니다. 예적으로 말소한 대상이 아닌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 그냥 대충 공사도 대충 공부도 대충 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한 번쯤은 자기가 생각할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대충 저민법이 안 나와요. 등기법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한번 물어보면 뭐예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영부영 대강 하는 거야. 대강.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승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자체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건 단독 신청이야.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봤잖아. 그러면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 특히 가압류 처분 제한 등기는 무조건 다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소? 직감 말소. 원칙이라고 그래서 예라고 그랬어요. 그럼 A적으로 말소 대상이 아닌 거 뭐야? 4개가 있어. 그게 또 시험의 하이라이트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고요. 일단 요걸부터 먼저 잡아요. 이거는 단독, 요걸 단독을 신청하면 요거야. 거기에 존재하는 권리가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야.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그러면 거기 7번 봐봐요.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그러면 요거 이거예요? 밑에 거 아니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수업 들어갔더니 수강생이 저한테 왔어요. 올해 처음 하신 분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40문제 중에요. 하나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저한테 이제 보여주더라고. 자, 전부 봐봐요. 3개까지는 다 지웠더라고. 몇 개가 남았어요? 전부 2개가 남았어. 2개가 남아서 아리까리 해가지고 다 틀린 거야. 근데 이분은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 대충 찍어서 40점 맞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한 거야. 하나 맞았더라도. 이제 7, 8월 달에 문제 하나 풀면 이게 하나가 줄여들거든. 그러니까 2.5가 몇 점으로 올라가요? 하나만 맞았어. 그러면 85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 봐봐요. 이런 사람은 역부족이에요. 봐봐요. 여기에서 만약에 올해 처음 했는데 이거 하나 지워졌다. 그거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올해 처음 공부한 사람은 지문 중에 몇 개는 지워져요. 최소 2개. 최대 3개까지는 지워져야 돼. 지금 보통 점수 안 나온 사람이 이분들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가 지워진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어제 이제 내려갔다 왔더니 뭐예요? 토요일날 모의고사 본 사람이 많거든. 어떻게 등기법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린대요. 그러면 공법 풀어봤어? 그랬더니 안 헷갈린대. 그러면 공법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거야. 그러는 그거예요. 공법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해도 안 헷갈린대. 그러니까 아는 거 보이고 모르는 거에서 딱딱 찍으니까. 그러니까 37.5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시법령은 어때요? 그랬더니 헷갈린다. 그럼 헷갈린다는 것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인터벌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그러니까 까먹어서 약간 아리까리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차이예요. 올해 되겠네 그랬어요. 공법은 더 해야 되겠네. 안 헷갈리니까. 그렇죠? 공법은 시간도 얼마 안 걸린대요. 왜? 모르니까 다 찍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1차 과목은 어때요? 공부를 하니까 어때요? 헷갈리잖아. 그럼 시간이 모자라요? 모자라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은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 모르면 뭐예요? 찍잖아.
그럼 시간이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자랑하지 말라고요. 선생님 저 1차 보는데요. 한 뭐요? 한 뭐 민법 40문제 풀고 학교는 25번 문제 보니까 땡땡땡 하대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한번 풀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야. 뭐라고 하면 그럼 좋은 거네. 좋은 거네. 선생님 저 하나 맞았어요. 그래서 좋네. 그럼 답안지 문제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전부 뭐예요? 여기야. 저한테 진짜 모의고사를 보여주더니 전부 여기 두 개는 지워졌는데 요 두 개에서 아리까리 아리까리. 한번 봐봐요. 자, 제가 선을 봤어요. 첫 번째 여자가 제일 좋아. 집사람 빼고요. 집사람 빼고. 그러니까 7번째에서 8번째 선을 봤거든. 이 사람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부터 7번째.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본 여자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그러면 저희가 문제 풀 때 이제 수업 듣는 사람은 촉이라는 게 있어. 촉. 닭 같아. 그거야. 닭 같아. 그거 찍는 거야. 닭 같아.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촉이 있으면 그거 딱 찍어놨으면 바꾸지 마요. 바꾸지 마. 근데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답은 4번 같아. 4번. 근데 이거는 뭐예요? 떨어지기로 작정을 해야 돼. 반대로 찍어. 반대로. 자기가 바깥에 4번 같으면 뭐예요? 5번을 찍어. 5번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촉이 있을 때 딱 찍어요. 그러면 그거는 곤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게 촉이라는 게 있거든, 촉.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또 읽어도 자기가 답이 4번 같아. 또 읽어도 답이 4번 같아. 그럼 몇 번 찍어? 5번 찍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사이코야 돼. 자기가 떨어지려고 작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운7기삼이라는 게 맞아.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 우리 더군다나 우리 공인중개사는 운7기삼이 더 많이 작용을 해. 왜 그럴까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형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40문제 풀고 민법 10문제 풀면 뭐예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안경을 벗습니다. 막 눈이 안 보이거든. 막 하니까 이제 세 줄로 보여요. 세 줄로.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가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공부를 요령이 있어야 돼. 요령 자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걸 이제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단독 신청은 무슨 문제로 나옵니까? 작년에도 박스 문제, 올해도 박스 문제.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단독 신청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지문으로 해서 파트 가서, 봐봐요. 이렇게 나온다.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령 틀린 것을 골라라. 5번에 가등기 명령 정보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맞죠? 답죠? 명령해야 한다. 어때? X.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라. 자, 가로 3번을 한번 가보죠. 가로 3번. 가로 3번. 가로 3번은 무슨 승계인이 나오죠? 포괄 승계인. 그 옆에도 하나 써봐요. 자, 옆에 하나 써요. 그러면 자기가 요 틀을 잡아내야 돼. 자, 뭐라고 써놨어요? 제3자. 제3자와 관련돼서 틀이 하나 있었죠. 그 옆에다 자기가 원칙이죠.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이네.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A가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제3자에 의한 신청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자, 포괄 승계인 등기가 있어. 자, 포괄 승계가 아니라 포괄 승계인 등기. 자, 두 번째 대위 신청이 있어요. 대위 신청. 세 번째 대리인 신청이 있어. 대리인 신청.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자의 신청으로서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무슨 신청이다. 제3자의 한 신청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대리인 신청. 일단 틀을 잡고 이렇게 포괄 승계인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포괄 승계인. 일단 이 틀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은 뭐예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혹시 우리 민법을 열심히 하니까 이거 봐요.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러면 이중매매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봐야 돼? 어디서 찾아봐야 돼? 이중매매가 나왔다. 민법 종칙 반사의 질서 유형에서. 또 하나는 물권법 어디에서? 점유취득시효에서. 또 하나는 민사특별법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저희가 이 이중매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중매매를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우리 책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그거 모르면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야. 안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중매매를 딱 보면 벌써 점수가 80, 90 나온 사람은 딱 이중매매 보면 알아요. 책을 딱 어떤 책이 하나 기둥이 서 있어.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지금 뭐예요? 점수가 10점, 20점 나온 사람은 뭐예요? 기본서도 안 돼 있고 뭔가 머릿속에 책이 한 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책 자체가 없는 거야. 기본서 찔끔 보다가 요약집 찔끔 보다가 그러니까 찔끔찔끔이야. 찔끔찔끔. 그러니까 점수도 뭐예요?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본서라도 몰빵하든지 뭐예요? 요약집이라도 몰빵하는지 머릿속에 한 권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저도 뭐예요? 저는 요 책이 책이 이렇게 세 권이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근데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헌법, 민법, 형법이 바로 머릿속에 딱 몇 년판이 돼 있어요. 2004년 판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 페이지가 딱 한 권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고시를 몇 년에 접었다라는 거예요? 2004년에 접었다라는 거야. 2004년에. 의미는. 그러니까 2004년. 그럼 지금 뭐 개정이 안 됐잖아. 지금 몇 년이에요? 2019년이니까 15년이 지났네.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 지금 책 개정이 안 돼 있어. 근데 2004년판 책 세 권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형님들은 지금 뭐 이 책이 없어. 그러니까 민법도 민법이든 그런데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가 있든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어디만 조금 들어가 있어요? 민법 총칙만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한 권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예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요약집이 4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본서가 2권이 들어가 있어야 돼. 기본서가 뭔데? 민법, 학개론, 2차 과목은 요약집. 딱 이게 4권이 딱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그 말은 그러면 제가 제3자의 신청 원칙 당사자 신청 그럼 제3자를 봤을 때 왜 제3자의 신청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대의신청, 대리인신청. 그러니까 포괄승계인 요거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야 돼. 이거 봐요. 제3자의 원신청, 애외. 원칙은 무슨? 당사자 신청. 여기 이제 요 틀을 잡아놓고 그럼 이쪽으로 이제 또 들어가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아버지야, 아버지. B가 뭐야?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 상속등기. 그럼 요거는 상속등기네. 상속등기야. 상속등기.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A하고 B의 관계가 요 사람이 매도인이야. 요 사람이 매수인이야. 근데 A가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러면 일단 법률행위 완성했어 못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완성을 못하고 A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A-A가 뭔데?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아버지가 완성했어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아들이 완성시켜 주는 거야. 원래는 그러면 완성하기 전에 봐봐요. 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 어차피 돌아가신 과정에서.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요거는 뭐예요? 아들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 등기를 거칠 없이. 왜? 아버지가 완성만 시켜주면 되거든. 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인 매수인은 그러면 뭐예요? 요때 당사자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제3자야. 제3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요. 상속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요거는 무슨 신청? 공동. 아버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승계받아서 이쪽으로 공동 신청이네. 그러면 여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 필정도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럼 상속인등기는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누구 거? 아버지 거 드리면 되잖아. 그렇죠? 인감증명도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아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등기 원인은 뭘까요? 상속이잖아. 등기 원인은. 자, 여기 등기 원인은 뭘까요? 아버지가 뭐하다 돌아가셔서 매매가 뭔데? 법률 행위가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등기 원인 일자는 뭘까요? 법률행위 성립일자가 되겠죠. 여기는 아버지 사망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사망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 헷갈리니까 뭐에 MB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명칭 좀 바꿔. 뭘로 읽어봐요. 무슨 승계?
포괄승계인으로 바꾸라고 그러는 거야. 포괄승계인. 그래서 그러면 봐봐.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형님들은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포괄승계인에서 인자. 그래서 인 나오면 공. 자, 상속인 등기로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상속인이면 뭐예요? 인공. 상속인 등기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시험 문제 가서는 빨리 풀어야 되거든. 그럼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공인물 분할 판결 연습했죠. 그러니까 공단 그러면 되잖아. 이행 판결은 뭐 이해됐으니까 이단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가등기 가점 명령 정보는 명단 이러면 되잖아.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이해하라고요. 저는 거를 무턱대고 외우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저도 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 하기 싫은 사람인데 왜 그러면 외우라고 그랬어요? 시험장에 가서 빨리 풀려고. 일단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명하면 단. 읽어봐요. 잉하면 공. 그런데 여기에서 제도적 의의를 하나 더 살펴봐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렇죠? 다 이해가 되니까. 자, 등기부상은 누구로 돼 있어요? 아버지. 요거는 아들. 그렇죠? 등기부상은 아버지. 신청은 누가 있어? 일체, 불일체. 불일체. 원래는 각하여야 되나? 각하자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등기야. 뭐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공부가 하나도 할 게 없어.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조심할 거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 조심할 거는 인하면 뭐예요? 인하면 공.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아 달라요. 다르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가봅시다. 그러면 자, 포괄승계.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러면 얘가 봐봐요. 원래는 얘가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권리자 아니죠. 의무자. 얘가 권리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A-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게? 우리 아버지만. 왜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게?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 아,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B-. 이것도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나왔어. 자, 상속인 등기는 가등기에도 준용된다. OX. 가등기에도 준용된다. 그럼 한번 해봐. 그림을. 봐봐요. 그러면 B가 이렇게. B가 뭐 맨날 그림을 그려놨잖아. B가 이 집에다 뭐 있어? 가등기에서. 아직 본등기 실행했어 안 했어? 돌아가셨어.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 뭐야? A-. 그죠? 그러면 가등기에도 상속인 등기는 준용 안 준용? 준용.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생각하면 외울 게 없어요. 생각하면. 정말 이제 생각이 다 됐으니까 하나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할까? 인공. 하나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놓자고. 상속인 등기하면 뭐예요? 공동신청. 그렇죠. 공동신청.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하나 잡아. 그러면 오른쪽 가서 529페이지. 그러면 가서 암기 플러스 나와 있잖아. 그러면 포괄승계년 등기. 포괄승계에 있다는. 그러면 왼쪽은 뭐예요? 상속인 등기. 오른쪽은 상속 등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법의 등기 원인은 매매 증여, 상속 합병, 신청은 공동 신청. 이거 한번 체크해 두고요.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 그러면 포괄승계인은 아버지가 뭐하다 돌아가셨어? 등기 원인 정서, 매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가 대표적인 등기 원인 정서가 되겠죠. 그러면 포괄 상속 등기는 뭘까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합병이니까 뭐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필정보, 인감증명은 제공해야 되고, 그러면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요 지문에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자, 그러면 단독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들은 이제 또 이제 많이 틀린다고 착시 현상이 발生.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잖아. 그다음에 인공. 자,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등문만. 자,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와 등기신청상 등기의무자랑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어때? X. 의 조건이 뭐가 있다? 포괄승계인 등기. 즉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일단 그럼 앞으로 조심하자.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잡아보죠.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의 원신청 포괄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잠시 쉬었다가 대위 신청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합니다.